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좀 편하게 좀 증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증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해요. 바로 이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증상에 맞는 치료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어디가 아파요.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진통제를 주는 거고요. 뭐 구토를 해요. 구토. 하고 뭐 구역질이 자꾸나. 그러면은 진토제라는 게 있어요. 또 구토 덜 나게 하는 그런 이제 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꼭 환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아직 이제 경험을 많이 쌓지 않은 그런 이제 신출내기 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것이요. 항상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프다. 이제 왜 아플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아플까 하는 걸 생각해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구토나 구역질도 이 구역질 하면 그냥 구역질을 먹는 약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만약 그렇게 할 거면은 이게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주고 구토한다고 진통제를 주면 이건 그냥 뭐냐면은요. 편의점 가서 해도 돼요.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쭉 있으니까 증상별로 약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 먹으면 되죠. 뭐하러 병원에 귀찮게 가서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제 병에 왜 이런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는 우리 몸 내부에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구토 같은 거는 더 그래요. 자, 토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받아들인 음식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웬만해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구토의 원인을 말씀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 어디가 막혀서 이게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그런 걸 수가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막혔다 칩시다. 뭐 협착이 있어요. 소장 같은데.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적지만 협착이 있는데 구토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계속 준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진토제 약을 쓴다고 해서 이 협착이 풀릴까요?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또 뭐 이제 어떤 약이 있어요. 이 환자가 이제 드시는 약이 뭐 있는데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디곡신이라고 하죠. 디곡신. 이제 뭐 심장이 좀 안 좋아서 혹은 뭐 부정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이제 먹는데 이것 때문에 구토를 계속 하는데 진토제를 계속 준단 말이죠. 그럼 약이 다이곡신, 디곡신에다가 진토제 이 두 가지를 먹게 되는 거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이제 뭐 또 심장을 관리하는 약이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약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냥 진토제 드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원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학 교육이라는 걸 받고 내부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 뭐 구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설사 마찬가지예요. 이제 설사를 하면은요 왜 설사하는지를 봐야죠. 지사제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사실 초심하고 좀 관련된 겁니다. 초심. 처음 이제 할 때는 뭐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하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패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패턴. 그러니까 뭐이면 뭐 그냥 때깔 보면은 그렇다. 사실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만약에 이 의업에 이제 종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요런 과정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게 제가 이게 잘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레지던트 1년차 뭐 이럴 때 수련을 받을 때 이제 항상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 됐을 때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패턴화돼서 이제 자꾸 가는 그런 버릇이 생기는데, 일단 이 대학병원에서 뭔가를 이제 배우고 한다는 거는, 물론 뭐 지식을 많이 배우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런 일단 습관,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세, 이런 걸 배우는 게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게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지막에 있는 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사한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